그러면 이제 대장암 중에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는 네. 것도 있잖아요. 네, 네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아주 열심히 공부했었던 뭐 우리 의대생들 용어로 하면 이제 족보, 왕족보에 해당이 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시험에는 잘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보지는 않는 네. 그런 이제 질환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족성이나 뭐 유전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에게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장암 환자의 한 1% 정도가 이런 용종성 이 대장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용종증이냐 하면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은요, 이 대장 안에 용종들이 굉장히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있어요. 한 100개 이상 발견이 되는데 그 와중에 대장암이 발생하면 이거를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징은 뭐냐 하면 대장암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40대 이전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돌연변이는 APC라고 하는 유전자에 발생해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도 역시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2명의 문지기 중에 1명의 문지기가 병약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노출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라는 것이고요. 50세까지 대장암이 거의 100% 발생해요. 굉장히 암울한 얘기긴 하지만 위험한 암 발생이 위험한 유전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왜냐? 50세까지 100% 대장암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대장 절제술을 권고받기도 해요. 사실은 조금 끔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 발생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장을 절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대장암 말고 다른 유전성 암도 있나요? 네. 이것도 사실은 드물긴 하지만 제가 오늘 요 유전성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고 하는 암 발생이 증가하는 이러한 이제 병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요. 45세 이전에 육종 진단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암종이 있고 육종이 있는데 육종이라는 얘기는 뭐 근육이나 뼈, 연부 조직에 발생하는 암을 육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육종 진단을 아주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이제 암 환자가 주변 가족 또는 삼촌 이내 친척 중에서 다른 암 환자가 있을 때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TP53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아주 강력한 암 억제 유전자인데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암이 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드문 암이 많이 발생해요. 뭐 육종, 그 다음에 뇌암, 백혈병, 뭐 부신의 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아주 철저한 신체 검사 또 암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암도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가 위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유전이 안 돼요. 그런데 위암 중에서 이렇게 이제 위에 덩어리로 발생하는 위암이 아니고요. 위 벽에 쭉 암세포가 이렇게 깔려서 위 벽이 이렇게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암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diffuse gastric cancer, 우리말로는 이제 미만성 위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제 위 벽이 전부 다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뜻이고요. 위암 환자의 한 1% 또는 뭐 많으면 3% 정도 이런 유전성 미만성 위암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CDH1 돌연변이가 원인이 됩니다.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위암 발생이 나중에 굉장히 이러한 이제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위암 발생이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위 절제술을 미리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가족성 암이 전체 암 중에 뭐 얼마나 차지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대장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대부분은 그냥 발생하는 산발성 암입니다. 한 85%가 이런 유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산발성 암인데 15% 정도는 유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든지 린치 증후군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이게 유전이 된다 이렇게 알려진 경우는 한 5%. 그럼 나머지 10%는 유전이 되는 것 같은데 원인 유전자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들이 유전이 안 되는 거가 많지만 그 중에 한
5% 정도는 어떤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생겨서 가족들끼리 유전이 된다. 한 5% 정도는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꾸준히 받으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하나 궁금한 질문인데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암 환자 아닌 또 건강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건강한 분들은 이런 유전자 검사를 미리 받을 필요는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상업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체액을 채취를 해서 그 회사로 보내면 유전자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유전자가 발견이 돼서 뭐 대장암 발생률이 뭐 평생 몇 %입니다. 뭐 유방암 발생률이 몇 %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주변 가족들 중에 아무런 이제 암 환자도 없고 유전성 암이 의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굳이 네.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임상적인 유용성이 그렇죠. 떨어지죠. 예. 예. 그렇다면 모든 암이 다 유전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신데요. 어떤 경우에 유전성 암을 네. 또 의심해야 되나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 두 번째는 암 환자 주변 가족들 또는 뭐 2대 이상에 걸쳐서 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방암 치료를 잘 받았는데 나중에 뭐 위암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암이 2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서 이런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성암 발생 위험이 높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암 유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 한 20, 30대부터 철저한 신체 검사 그리고 위대장 내시경 또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암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떤 암 발생 위험이 뭐 5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암 유전자에 대해서는요. 예방적으로 난소절제술 또는 예방적으로 대장 위절제술을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권고에 따라서 시행하시는 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수님. 한마디로 그럼 정리해 주세요. 네. 암은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라고 해서 암이 유전이 될까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암 돌연변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두 분의 사랑이 전부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네, 사랑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까지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와 우리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이 과연 유전이 됩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